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살 때 대략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선 집을 살 때 보통 5%에서 20% 사이에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 페이먼트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원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제가 방금 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5%라면 95%를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5% 내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주거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고, 또 뭐 각종 세금이나 생활비가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금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봉이 높은 직업이 아닌 한 대부분 월급을 벌어서는 이제 그런 뭐 세금 내고 뭐 그다음 필요한 거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금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20% 정도의 그런 다운 페이먼트, 원금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도 다운 페이먼트가 준비가 되면은 집을 이제 보통 사기 마련인데, 가령 이제 뭐 5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50만 불을 그냥 5억으로 치겠습니다.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5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5%라 그러면 2,500만 원 있으면 되는 거고, 20%라 그러면 1억 정도가 있으면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기지를 받는데, 여기서 이 모기지가 이제 재미있는 게, 모기지가 25년 뭐 30년 이렇게 상환을 오랜 시간을 걸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모기지를 받지 않고 내가 집을 사지 않고 가령 내가 월세를 내고 산다 그러면은 월세가 한 달에 1,500불, 2,000불, 뭐 150만원, 200만원, 많은 경우에는 뭐 250만원 이렇게까지 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산다 그러면은 내가 매월 내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그 모기지 그 금액, 납부 금액이 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심플하게 집을 사면은 그냥 렌트를 내가 나한테 스스로 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일반적인 그냥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렌트를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다운 페이먼트를 모아서 집을 사면은 같은 비용으로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집의 소유는 그 30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소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같은 돈 내는 바에야, 같이 쪼들리게 사는 바에야 월세를 내나 아니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집에 살거나, 이 둘 다 사실 그렇게 그 매달 지출의 개념으로 보면 별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95%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차피 이 모기지라는 거는 사실 이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저축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렌트를 하다 보면은 그 돈은 그냥 다 공중으로 사라지는 그런 돈인데, 이 모기지를 낸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저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집을 사는 게 모기지가 엄청나게 95%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이 모기지를 대출을 받을 때 여기서는 또 신용등급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신용등급에 따라서 또 그런 모기지 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많이 보는 게 세금 신고를 매년 했는가, 몇 년, 2년 이상 걸쳐서 했는가,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나 그런 게 이제 꾸준히 이 사람이 있다라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그런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만약에 소득이 일정치 않고 이렇다 그러면은 뭐 다운 페이먼트를 50% 정도까지 해야 되고, 또 나머지 그 50%를 이제 그 모기지로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 사회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여기 현지 캐나다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직장이 있게 마련이고, 또 그런 직장이 있으면은 또 대부분 또 맞벌이를 하게 마련이고, 그런 식으로 되면은 뭐 95%까지 모기지 대출을 괜찮은 조건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을 산다는 개념이 좀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을 모기지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이제 30년, 25년, 30년 동안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거 비용의 개념으로 매달 받는 그런 월급,
뭐 저는 이제 매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격주로 받고 월별로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보통 30%에서 한 50%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주거비용 이렇게 뭐 모기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렌트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여기 오실 때 한국에서 돈을 갖고 오시면 이민할 때는 그런 또 그 외화 반출의 그 기회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마 2만 불인가 1만 불인가의 그런 제한이 있는데 이민을 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아마 몇 년 이내에 한 번에 뭐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집을 사시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억짜리의 집을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 토론토 그 이내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은 사실 뭐 5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집은 그냥 간단한 콘도 정도밖에 없고요. 콘도라고 하면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파트는 굉장히 좁고 또 그런 가족이 살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랑 같은 개념의 그런 주거 형태는 여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거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타운하우스는 이제 여러 단독주택들이 한꺼번에 붙어있는 형태고, 아니면은 뭐 이제 세미 디태치드라고 해가지고 두 집이 같이 붙어있는 형태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 한 집이 따로 있는 게 가장 선호하는 이제 타입이 되고, 가격도 일반적으로는 제일 높고, 물론 뭐 새 집이냐 헌집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많이 차이로 나곤 하지만 만약에 그런 단독주택, 굉장히 작은 단독주택을 토론토 시내에 산다 이러면은 뭐 10억 정도는 쉽게 넘어가고요. 또 뭐 토론토에서 한 1시간 정도 벗어난 곳이다 그러면은 뭐 가격은 또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고, 또 더 멀리 갈수록 또 떨어지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또 도시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또 특히나 대도시 같은 토론토나 아니면은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집값은 토론토보다 뭐 2배 이상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괜찮은 지역을 찾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직장까지의 거리, 아니면은 뭐 학군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이 지역을 고르는 게 만만치 않고, 또 뭐 토론토 한복판 시내에 살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집값이 너무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구매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대략 어느 정도의 그런 여기 현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을 사는지 대충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